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5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탑픽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와 로봇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 다시금 코스피 지수가 4,7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키 맞추기 장세 흐름으로 지금 기아가 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탑2가 워낙 또 잘 가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둘 중에 어떤 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같이 이렇게 다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때 반도체 대장주와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우선해서 담아보는 게 전략이 좋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요즘에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자동차 쪽이 쉬어갈 때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를 다시 볼 것이냐. 저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반도체 쪽을 조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좀 살짝 쉬어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구글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의 수혜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럼 올랐으면은 오른 만큼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쉬어갔던 반도체 쪽을 공략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 잠정 실적도 나올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이라던가 이런 업황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보다는 반도체 투톱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도 섹터 안에서 자동차를 담아야 될까, 반도체 대장을 담아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께는 또 솔루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9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팹을 짓는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증설 행보에 나선 건데요. 손여로 팀장님, SK하이닉스 패키징 팹 과 관련해서 소부장 종목들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좀 전략 세워주세요. 우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없으실 거고 저 역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종목은 이미 잘하는데 앞으로 더 잘할 종목 아니면은 조금 부진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디테일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는 모범생이다. 근데 모범생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청주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 동향이 여전히 좀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몇 종목이 떠오르지만 SK하이닉스 관련 종목이다라고 떠올랐던 종목들도 사실 SK하이닉스 매출 비율이 줄고 있거든요. 여전히 콜라보로 했을 때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SK하이닉스랑 계약이 있지만 마이크론의 매출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SK하이닉스 관련 종목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들 수 있는데 PSK 홀딩스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늘고 있죠. 근데 오늘 봤을 때 뭐 한미반도체랑 PSK 홀딩스가 좋은 모습 보여준 이유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이제 그들과의 좀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뭐 PSK홀딩스나 한미반도체 모든 종목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행히도 어제 이어서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삼성전자, SK스를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K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 참 좋아하는데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미반도체,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SK스랑 PSK홀딩스가 괜찮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 또 집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 종목별로 급등하는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던 유로메카가 현재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덜 오른 로봇주들을 찾고 있는데요. 1차트를 보니까 정말 유로메카가 어제 상한가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나 싶더니 지금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이거를 연속 지금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로봇주 순환 매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한데 또 덜 오른 로봇주가 있다면 뭐 유로메카의 후속주가 있을까요? 일단 후속주로 제가 탑픽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좀 공개를 좀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좋습니다. 로봇주들이 언제까지 추이가 이어질까는 사실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대, 2002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도 사실은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언제 투자를 철회할지, 이거 투자하다가 이 가리가 찢어져가지고 더 이상 투자 못하겠으면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MS나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부채를 조달해가면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우리는 이 기초체로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로봇 관련 종목들 세분화해드리고 있죠. 전방 기업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두루두루 감속기를 납품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내부자의 영역인데 이 기업이 어떤 대기업과 손잡을지 이런 것들을 정말 딥한 서칭을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정규장 마감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초록창을 켜가지고 로봇 관련 종목들 검색해가지고 이 종목이 뭐 2023년에 어떤 기업과 어떤 연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종목도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속기 정통기업이나 대기업을 앞에 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피 기계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기계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인데 올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로봇 종목들을 한 10에서 15종목 찍어보면은 한 10종목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근데 양봉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분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오른 종목은 탑픽은 아닌데 인탑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탑스라는 종목이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들, 그 다음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뭐 뉴로메카랑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덜 오른 종목들. 근데 저는 오늘 수급도에 봤을 때 그나마 전방 기업을 둔 로봇 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여서 그 종목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거니까 한 13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탑스 오늘 특징 기업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탑픽 로봇 후속주는 또 마지막 순서에 저희가 탑픽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강한 전력 인프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변압기 3대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LS 일렉트릭은 또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며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7%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AC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한번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LS 일렉트릭에 대한 분석이 나왔고요. 또 올해도 높은 수주 잔고와 함께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변압기 3대장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전에 미리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미증시에서 G 버노바가 TP가 거의 1000불이 넘어갔습니다. 어제 종가가 650불이었는데 지금 뭐 AI 관련돼서는 지금 글로벌 애널리스트들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자꾸 뭐 원전 계약한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며칠 전에는 메타와 오클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오늘 전력기기 쪽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LS 일렉트릭은 원래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은 유럽 시장을 뚫어 놓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LS 일렉트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부산에 새로 증설한 이 공장, 변압기 공장도 지금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LS 일렉트릭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때마침 우리 변압기 3대장 기업들은 대부분 다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대부분 다 달러를 많이 벌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 실적 시즌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도 좋고 올해에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한 1,477원대로 높은 고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적 발표 이전에 미리 매수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메타의 그 원전 계약을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원전주들이 다시금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부가 올해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89%까지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영향에 오늘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전주 안에서도 특히나 한전 기술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현재도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국내 친원전 정책에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들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보통 원래 원전주도 움직일 때 항상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약간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의 딱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대건설은 먼저 스타트 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진이라던가 해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노후된 원자력이 한 10기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가동률을 높이려면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이 나오지만 그 밑단에 있는 중소형 단에 있는 기업들이 더 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후부에서 얘기한 거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만 해도 들어섰 때쯤 초기에만 해도 약간 탈원전의 향기가 풍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해소가 됐다라는 점은 다시금 원전주들이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정부와 연결되어서 어떤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서 연결이 되면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를 늘린다라는 이유에는 전기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부 장관님께서 작년 말에 전기료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전기료를 인상 안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면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더 가동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원전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특히나 지금 정비라던가 이러한 애프터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탑픽주도 그쪽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어떤 탑픽주를 또 준비해 오셨을지 원전의 탑픽이 궁금하시다면 또 마지막 순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선과 방산주들이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면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이란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또 국내 방산주들로 다시금 그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워낙 뭐 반도체나 이런 시장의 주도 섹터가 쉬어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오히려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선 방산주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우선 조선이랑 방산으로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익이 나는 원동력은 이 평화주의자로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지적적 리스크가 꾸준히 나오면서 방위비가 증가가 됐을 때 그냥 우러러 나와서 방위비가 증가가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지적적 리스크가 나와가지고 나의 문을 지키고자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쉬움을 좀 멈출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정유 이제 조선 관련 이제 유조선 관련해서 수주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동향과 꾸준한 공급 계약 덕분에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현대 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등 한화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랑 SK스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양 방산 같은 경우는 현대랑 한화가 있는데, 업력이 길었던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력이 조금 짧은 다크호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공격적인 투자랑 MOU를 통해서 투자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관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급동을 봤을 때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관수 매수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방위산업에 대한 적정한 이야기는 아닌데, 현대 로템이나 한화 계열사들이 방산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온 지가 2, 3년이 넘었었는데 배당은 꾸준하게 진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그래도 2년 넘게 상승했는데 배당을 왜 안 주지?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익 걷어가지고 정말 글로벌 패권으로 우리 현대랑 한화가 휘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두 부류가 계실 텐데, 일단 수급동에 기관 수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대 쪽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그룹주가 좋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그룹주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중에 한화그룹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가 가장 먼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한화도 현재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2만 7천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한화그룹이 방산과 조선해양, 이 에너지 분야와 함께 또 테크와 라이프 분야는 떼어내서 인적 분할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시를 낸 덕분인데요. 인적 분할로 그동안 기업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또 여기에다가 뭐 한 주당 1,000원의 배당금, 자사주 소각까지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주 환원 정책 확대에 나서겠다라는 기대감 역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조선과 방산 에너지 쪽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테크와 라이프를 떼어낸다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겠죠? 한화를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사실 이게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 나오면서 갑자기 오늘 장중에 공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하나그룹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인적 분할이고 또 그리고 어쨌든 효율을 위해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분할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갤러리아 쪽 같은 경우랑 이러한 쪽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지금 변동성이 당분간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나 지주사를 노리신다고 한다면 오늘보다 조금 쉬어갔을 때 노리시는 게 좋겠고, 지금 하나그룹주 특히나 하나 지주사 올라오면서 HD 현대랑 SK랑 지주사들 다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LS랑.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 속에서 다른 지주사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하나그룹주들 죄다 신고가 경신했는데 이거를 따라가는 거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적 분할한 한화 그룹주들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지주사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그런지 뭐 두산 같은 지금 기업도 주가가 우후장 들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후장 들면서 지금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매도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그런데 약간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노보노디스크가 조만간에 비만약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과 손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D&D 파마텍, G2G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소식으로 좀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지금 제약바이오의 이런 급락 좀 분석해 주세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대본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곳이 이곳인데 항상 저는 신선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좀 하다 오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분류는 해왔는데 어떤 종목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한미약품이나 뭐 페트로나 인벤티잽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과연 이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를 놓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냥 그 기술만을 원할지 기업을 원할지 아니면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도 정맥형을 원할지 아니면 패치형을 원할지 경구를 원할지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너무 유명하죠. 일단 스몰 인사이트라는 리서치에서는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을 가장 탑픽으로 꼽았고 저는 그중에서는 좀 D&D 파마텍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전문가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는 한미약품이나 종근당이나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그 기업 산하에 이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제로 넘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LB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이나 아니면 뭐 다른 패치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능성 있는 종목은 D&D 파마텍이다라고 판단하지만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발언에 따라서 내가 패치형을 공략할지 아니면 SC 제형을 공략할지 경고를 공략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짧게 엔터주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BTS가 공식적인 월드 투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진행되는 완전체 공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BTS 월드 투어로만 벌어들일 수익이 지난해 하이브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하이브의 개별 이슈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 실적 모멘텀으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섹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건데 어떤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활동하냐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 보신다면 아티스트 중심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현호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아까 로봇이라고 하셨죠? 네, 저는 엔젤 로보틱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저번에 소개를 드렸었고 유일 로보틱스랑 T 로보틱스도 관심 종목인데 그 안에서 좀 엔젤 로보틱스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G전자가 6.31% 지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아세안 3개국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도 저는 삼성과 현대가 치고 나가고 있고 LG랑 SK 중에 보고 있는데 LG 쪽 관련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엔젤 로보틱스를 매수했다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좀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였고요.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앞서 원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한전 KPS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원전계 11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프터 서비스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한전 KPS고요. 한국전력은 부채가 200조인데 한전 KPS는 재무 상태가 매우 건전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이제 원전 가동률을 올리면서 지금 오래된 원전까지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전 KPS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전 KPS는 본업 자체가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지금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한전 KPS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